자, 오늘 시간에는 부동산 학개론에서 감정평가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자, 정회원비 매달 17만 원을 입금하시면 1개월에 한 과목씩 완성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강의 녹음을 카톡으로 전송해 드립니다. 또한 핵심 이론 교재를 배송해 드립니다. 자, 업무와 생업에 종사하시더라도 매일 전송하는 강의 녹음 파일과 핵심 이론 교재만을 반복해서 듣고 읽는다면 공인중개사 시험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1개월에 한 17만 원을 입금하면 1개월에 한 과목씩 완성할 수 있는 강의 녹음 파일과 핵심 교재를 배송해 드립니다. 또한 연회원비 165만 원을 입금하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매일매일 강의 녹음 파일을 카톡으로 전송해 드립니다. 자, 이상 강의 공지사항을 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 개론 감정평가 용어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감정평가 용어는 안 나올 때가 없죠. 시험에 언제나 나옵니다. 자, 40문제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제만 반복하면 되는 거지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4개 이상만 맞히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감정평가 용어 정리 들어갑니다. 자, 감정평가 용어는 아주 잘 나오니까 반드시 여러 번 들으면서 전부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감정평가란 뭐냐 이거죠. 감정평가란 용어 정의죠. 감정평가란 뭡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반드시 외우는 겁니다. 감정평가란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는 건데 어떻게 환산하냐 이거죠. 자, 첫 번째 문제. 자, 부동산의 권리이익의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자, 부동산의 권리상 이익을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의 모든 이익을 같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무슨 이익? 권리상의 이익을 같이 평가하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감정평가란 부동산의 권리이익을 같이 평가한다. 권리상의 이익입니다. 모든 이익이 아니라 권리상의 이익을 평가한다. 두 번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 자, 물리적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란 부동산의 권리상의 이익을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고 해야지 물리적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서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기준 시점에서의 그 물건의 이용 사항과 그 물건의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를 그대로 조사해서 평가하는 것을 감정평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란 기준 시점에서 그 부동산의 물건의 이용 상황인데 불법이라든가 일시적인 이용 사항은 평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법적이라든가 일시적인 이용 사항은 제외하고 그 부동산의 이용 현황과 그 다음에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그대로 상태로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을 감정평가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감정평가란 부동산의 권리상의 이익을 평가한다. 두 번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 자, 물리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모든 이익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의 권리 이익을 평가한다. 그 다음에 물리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 시점에서 평가하는 거지 뭐 신축 시점에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 시점에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시점, 기준 시점에서 그 물건 그대로 이용 상황, 그 다음에 공법상의 제한을 그 기준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감정평가라 그럽니다. 자, 감정평가하면 부동산상의 권리의 이익을 평가한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 물리적 가치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 시점에서의 그 물건의 이용 사항과 그 다음에 공법상의 제한을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 이게 감정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불법적이라든가 일시적인 이용 사항은 제외하고 기준 시점에서 이용 사항과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을 감정평가라 그럽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감정평가하면 세 가지. 첫 번째, 부동산상의 권리의 이익을 평가한다. 두 번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 세 번째, 기준 시점에서의 그대로 이용 상황과 그 다음에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은 뭐냐 이거죠.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시장 가치, 지금 현재 통용되는 합리적인 가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게 감정평가액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게 감정평가액이죠. 시장 가치, 경제적 가치의 금액을 감정평가액이라 그럽니다. 물리적 가치에 대한 가격이 아니에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금액을 말한다. 자,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죠. 의뢰인이 요구할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자, 감정평가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감정평가업이라 그럽니다. 자, 기준 시점이 제일 많이 나오죠, 시험에. 자,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 곧 가격 시점은 뭐냐 이거죠.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자, 기준 시점으로 해서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격 조사를 완료한 시점을 기준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기준 시점 하면은 자,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가격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는데, 가격의 기준이 되는 날짜 기준 시점인데 어떤 기준이냐? 감정평가를 완료한 날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기준 시점이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가 아닙니다. 기준 시점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가 아니라, 또는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가 아니에요. 가격 조사를 시작하는 날짜가 아니라 가격 조사를 끝난 날짜가 기준 시점이라고 합니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가 아니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가 아니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닙니다.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기준 시점이 아니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가 기준 시점이 아니고,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가 기준 시점이 아니고, 기준 시점이란 자,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격 조사를 끝나는 날짜를 말합니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자, 기준점 반드시 외우는 거죠. 기준 시점이란 뭐냐 하면은 물건을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래서 가격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 그럽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자, 기준 시점을 정할 때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기준 시점인데, 그러면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질 수 있어요.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하면 되겠죠. 그 기준 시점을 가격 조사가 끝나는 날짜가 기준 시점인데, 가격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할 수 있어요. 미리 정한다는 것은 가격 조사가 그 날짜에 가능해야 된다 이거죠.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그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할 수 있다. 그 날짜를 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기준 시점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 그럼 시험에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한 데는 가격 조사에 관계없이 미리 정하면 안 되고, 가격 조사가 가능할 때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자, 됐죠? 자,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된다?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할 수 있다. 가격 조사가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미리 정하면 안 됩니다. 자,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려면 가격 조사가 완료한 경우에, 가능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 기준 시점이 뭐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 시점 하면 가격 시점인데, 가격 시점, 기준 시점은 가격이 가격 조사 결정하기 위해서 그 가격이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그러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기준 시점입니다. 자,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날도 아니고,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도 아니고,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니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그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미래 가격 조사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할 수 있는데, 미리 정하더라도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것에 한해서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나 또는 과거 일정 시점을 가격 시점으로 가능합니다. 가격 조사가 가능하면, 그래서 미래를 기한부 평가라 그러고 과거를 소급 평가라 그럽니다. 근데 미래나 과거의 일정 시점을 가격 시점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왜? 가격 조사가 가능하면, 그리고 소급에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맞는 문장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 있습니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주로 시점 수정을 하는데, 시점 수정이라는 것은 항상 시간이 흐르면 가격이 변동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협의했던 그 가격 기준 시점, 가격 조사를 완료했던 그 기준 시점에 있는 가격이 현재는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또 비교했던 그 사례 가격과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비교했던 그 사례 가격을 우리가 요구했던 그 날짜로 교정하는 것을 시점 수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비교하려는 대상 부동산의 그 가격을 우리가 원하는 그 날짜로 조정하는 것을 시점 수정이라 그럽니다. 반드시 시점 수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무엇은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기준 시점은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시점의 사례 가격이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시점 수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래 시점의 사례 가격을 기준 시점으로 정상화하는 가격을 시점 수정이라 그러지, 현재 시점으로 정상화한다 하면 안 돼요. 기준 시점으로 정상화해야 시점 수정이 되는 겁니다. 시점 수정이란 사례 가격을 기준 시점으로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시점 수정이라 그런다. 자, 놓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시장 가치,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는 그 가격을 시장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가치, 경제적 가치라 그러죠. 경제적 가치, 시장 가치란 개념은 뭐냐 하면은 반드시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 나와야 됩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에 대상 물건의 내용이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시장 가치라 그럽니다. 자, 시장 가치 지문이 길죠. 그러면 어떻게 외운다? 세 가지 단어를 반드시 외우면 되죠. 자, 시장 가치, 경제적 가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어떤 세 가지? 1번 통상적인 시장에서. 자, 통상적인 시장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합리적인 시장 나오면 안 됩니다. 한정된 시장 나오면 안 돼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두 번째, 정통한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되는. 세 번째,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시장 가치, 경제적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 하면 첫 번째 어떤 단어? 통상적인 시장이 나와야지. 합리적인 시장 또는 한정된 시장, 현재 시장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합리적인 시장, 한정된 시장, 현재 시장에서 놓은 게 아니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두 번째, 정통한 당사자가 거래했을 때, 세 번째,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뭐라고 한다? 시장 가치라 그런다. 그래서 시장 가치 문제 나오면 항상 통상적인 시장에서 장난을 잘 칩니다. 통상적인 시장이야 맞지. 합리적인 시장, 한정된 시장, 현재 시장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통상적인 시장으로 아예 딱 말뚝을 박아야 돼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통한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되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시장 가치라 그럽니다. 시장 가치를 곧 경제적 가치라 그래요. 자, 시장 가치, 경제적 가치. 자, 첫 번째, 통상적인 시장에서. 두 번째,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거래되는. 세 번째,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시장 가치라 그런다. 됐죠? 시장 가치의 그래서 조건은 통상성이 있어야 되죠. 합리성이 있어야 되죠. 자연적으로 발생돼야 되죠. 자연성. 그 다음에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정통성, 그 다음에 거래의 자연성, 그 다음에 출품 기간의 합리성, 그 다음에 시장의 통상성, 합리성, 자연성, 정통성, 이의 요건이 있어야 시장 가치의 조건이 됩니다. 자, 정상 가격이나 적정 가격은 다 시장 가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상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 통용되는 정상적인 가격, 그래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 가격을 정상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적정 가격은 당위적인 가격이요. 반드시 이 가격이어야 된다. 정책적인 기능이 강하죠. 그래서 반드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정상 가격 또는 적정 가격. 다시 한번 시장 가치라고 합니다. 시험에 시장 가치를 반드시 올 거. 시장 가치 딱 하면은 자, 정상 가격이든 적정 가격이든 똑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 하면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통한 당사자들이 서로 상호 거래되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이 세 가지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시장 가치의 단어가 맞는 말로 가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공시 가격이 나옵니다. 자, 공시 가격이라는 것은 정부가 가격을 지정하는 가격을 공시 가격이라 그럽니다. 자, 공시 가격 하면 정부가 가격을 고시한 가격을 공시 가격이라 그래요.
감정가격 하면은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고시하는 가격을 감정가격,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나 주택 등의 결정 고시한 가격을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공시가격에는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죠.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이 있고, 자,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가격은 반드시 누가 공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국토부 장관이 반드시 공시하는 것을 표준지라고 그래요. 자,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에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토지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을 알려주는 것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자, 표준주택 가격은 제곱미터당 가격을 알려주는 게 아니죠. 자, 표준주택은 자, 주택의 국토부 장관이 단독주택에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나누는 겁니다. 공동주택에서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나누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준은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을 표준이라고 그런다.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토지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자, 인근 지역도 있고 유사지역 동일수권 가치 형성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인근 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권 가치 형성 요인은 다음 시간에 다시 강의합니다.